엄마는 제가 얘기 쭉 들어보니까 슬픈 젖꼭지 증후군이 있어요. 여러분 막 종이에 막 적으셔. 엄마 직수 안 돼요. 전 진짜 출산보다도 그 수유가 더 힘들었고 왜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왜 이걸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거야. 안녕하세요, 쪼꼬시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거를 왜 찍게 됐냐면은 우선은 제가 이제 연예인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 막 팔로우하면서 출산하는 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출산은 되게 상세하게 적어놔서 제가 출산은 진짜 무리 없이 준비하고 너무 완벽한 출산을 했어요. 막 출산은 거의 뭐 몇 분의 진통이 왔고 뭐 유도분만 뭐 이렇게 했고 막 엄청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출산은 이미 뭐 거의 100번은 한 듯한 느낌으로 병원을 가서 당황스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막 이걸 한다고? 막 이런 건 없었어요. 이미 내가 다 본 거예요. 그런데 모유수유는 진짜 제가 본 유튜버 분들이 그냥 거의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집에 뭐 돌아오거나 병원에 있거나 하면 저 뭐 유축했어요, 갖다 주게요, 뭐 저 애기 뭐 우유 먹였어요, 뭐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시길래 저도 모유수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못한 것 같고 이거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거니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유수유 이 네 글자를 검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출산을 했습니다. 이건 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제왕절개를 하니까 한 3일 정도 이후부터 이제 진짜 조금 젖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유축을 이제 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유축을 해서 갖다 주면 신생아지 돼서 먹이는 뭐 이랬는데, 아니 모유수유 뭐 분유수유 어쨌든 이 수유가 뭐가 너무 많아. 근데 왜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내가 안 찾아봤겠지만 왜 이걸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거야. 전 진짜 출산보다도 그 수유가 더 힘들었고 오히려 산부인과 애기 낳은 산부인과에서 컨디션이 더 좋아. 그리고 그 수유하느라고 산후조리원에서 영상도 못 찍고 진짜 뭐 약간 우울해가지고 막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거를 공유를 하려고 또 영상을 찍었어요. 모유수유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애착 형성 이런 거는 뭐 너무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뭐 애착 형성, 뭐 좋은 영양분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데서 찾아봐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우선 현실적인 부분 제가 이제 고려했던 부분들 보면 일단은 이제 설거지가 없대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하면 그렇겠다, 설거지를 할 게 없죠. 바로 그냥 젖을 먹이는 거니까 뭐 젖병 같은 거를 씻거나 뭐 분유를 타거나 뭐 분유 그 제조기 이런 거 세척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돈도 또 절약되죠. 내가 그냥 우유를 주는 거니까 분유 같은 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장점 중에 되게 많이 얘기하셨던 게 외출이 너무 편하다. 외출을 하면은 이제 준비물을 챙기고 뭐 보온병에 물이나 분유나 젖병 이런 거 진짜 한가득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챙길 게 없어서 너무 편하다. 그리고 이제 근데 단점, 엄마만 수유가 가능해요. 모유수유는 엄마만 수유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수유 못 해줘. 내가 자고 다른 사람이 해줘, 이거 안 돼요. 그냥 내가 오로지 해야 되고 용량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몇 미리 먹였는지 알 수가 없어. 혼자서 외출이 안 되죠. 애기 그때그때 2시간마다 한 번씩 모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유축을 해놓은 거를 이제 주거나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직수는 뭐냐면은 내가 직접 가슴으로 물리는 거. 직수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출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술 같은 거 못 먹죠. 애기 우유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장단점들이 모유수유는 있고, 분유수유의 장점은 저는 이게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수유를 해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자고 남편이 우유를 준다는 거.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장점이었고, 혼자 외출을 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애기 낳고 2주 만에 친구 만나러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자세가 저는 이게 좀 컸어요. 자세가 진짜 너무 달라. 여러분 여기를 30분 동안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이거는 진짜 운동 많이 한 성인 남자도 힘들 것 같아. 근데 저는 운동도 잘 안 했고. 근데 이제 모유수유 같은 경우는 자세가 내가 이 가슴으로 애기 코를 눌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을 이렇게 누르고 애기를 계속 봐야 돼요. 잘 먹나 어쩌나. 그리고 가슴만 이렇게 만지면서 계속 이렇게 우유가 나오게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제 목에, 저는 목도 원래 잘 안 좋은데 이게 분유는 이렇게 그냥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세가 저한테는 너무 큰 좀 난관이었고, 그래서 목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몸이 제일 안 좋아졌어.
너무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애기 수유 한 번 하고 나면 막 이렇게 막 쓰러져 있었어. 그리고 용량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아까 말했던 반대로 술 마실 수 있고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 대신 단점은 설거지 해야죠. 설거지 이렇게 계속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유값이 나가요. 분유를 저는 이제 800g짜리 한 통에 32,000원 정도 하는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더 비싼 거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분유값으로 한 달에 진짜 뭐 꽤 나가겠죠? 그래서 나는 뭐 좀 돈도 절약하고 싶고 설거지도 하고 싶지 않고 막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저는 분유 수유를 했는데 제가 분유 수유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선 모유 수유를 할 생각이었어요. 모유 수유를 하려고 했는데 직수가 안 돼서 그 유두 보호기라고 있어요. 그 고무로 된 건데, 이 가슴이 젖꼭지가 좀 작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대고, 그러면은 그거는 유두 보호기는 크잖아요. 그걸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직수에 뭐 포함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 소독을 해야 돼. 이거를 소독을 해서 붙이고, 가뜩이나 애기 먹이기도 힘든데 막 이거 떨어지고 막 이러면 또 다시 소독하러 가고 막 요래야 돼 계속.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산후조리원에서 저한테 진단을 해줬던 게 나 처음에 몰카하는 줄 알았어. 장난하시는 줄 알았어. 슬픈 젖꼭지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맨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가슴에 관련된, 수유에 관련된 실장님이 상담을 한번 해요. 첫날에 막 얼굴 너무 좋진 않아. 막, 네,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했잖아. 근데 나는 슬픈 젖꼭지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계속 난 점점 우울해지는 거야. 그래서 한 3, 4일쯤 됐을 때 저는 이제 지지쳤어. 저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전화가 와. 상담을 하러 오래요. 그래서 상담하러 갔더니 얼굴 죽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엄마 지금 내가 첫날 봤던 얼굴 아니네요. 엄마는 제가 얘기 쭉 들어보니까 슬픈 젖꼭지 증후군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종이에 막 적으셔. 그래서 약간 웃음을 한번 조금 참았어. 유일하게 조리원에서 웃었던 순간인 것 같아. 그래서 네? 이래서 그랬더니 엄마 지금 슬픈 젖꼭지 증후군, 도파민 증후군 있어요. 엄마 직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약간 듣고 싶었던 말이긴 했어. 그래서 네, 그래서 직수 안 되죠.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근데 모유를 주고는 싶으세요? 그래서 뭐 모유에 영양분이 많다고 하니까 뭐 주면 좋죠 했더니, 그러면은 유축을 하라는 거예요. 유축은 뭐냐? 이게 제일 거지 같은 거예요. 유축이 제일 헬이야. 유축이 진짜 분유 수유의 단점과 그 모유 수유의 단점을 섞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유 수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까 내가 말했던 설거지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된다 했죠. 유축은 유축기로 젖을 짜서 젖병에 담아서 그거를 이제 분유 먹이듯이 젖병으로 먹이는 거를 유축수유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야? 설거지 있죠? 그리고 애기가 막 이렇게 자잖아. 그럼 그때 나 쉬어야 되잖아. 아니? 유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기가 잘 때 유축을 또 해야 돼요. 유축을 막 이렇게 이걸 막 달고 막 이렇게 해. 하다가 애기 울어? 그럼 막 이대로 막 가슴 열고 막 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기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애기 밥 주는 거는 밥 주는 거대로 막 2, 30분 걸리고, 짜는 건 짜는 거대로 또 2, 30분이 걸리고, 설거지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유축수유를 그래도 한 달 했는데 이걸 그만할 때 후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단유도 진짜 저절로 됐어. 왜냐면 유축을 하는 텀이 유축을 할 수가 없어. 집에서 아기를 막 혼자 키우면서 이거를 유축을 할 시간이 없어서 텀을 이렇게 늘렸더니가 아니지, 저절로 늘어나요. 늘어났더니 그냥 단유가 됐어요. 그래서 단유 약도 안 먹고 단유 마사지도 안 했는데 저절로 그냥 단유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돌아오자면, 직수를 할 수 없고 이거 유두 보호기? 뭐 그런 쭈쭈 이런 거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또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22,000원인가 주고 샀어. 그래서 이걸 대고 막 하는데 목 너무 아프고 이거 자꾸 떨어지고, 우리 애기도 막 배고파가지고 빨리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막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와 하니까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유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유축을 하려니까 또 유축기를 사야 된대. 그래서 또 산후조리원에서 15,000원 주고 또 유축기를 샀어요. 그래서 유축을 또 막 했지. 근데 집에 가서 그것도 뭐 얼마 하다가 말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내가 슬픈 젖꼭지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아기를 낳고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계획은 모유 수유를 그냥 계획도 아니었어. 그냥 자연스러운 모든 모유 수유, 아기 나왔다 모유 수유 자연스러운 거 이거였는데,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어. 지금 뭐 유두 보호기 사지, 유축기 사지, 뭐 슬픈 젖꼭지 증후군이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로 막 맘틈이 영상 막 이런 것도 보고 하면서
모유수유, 뭐 분유수유 장점, 뭐 모유수유 장점 이런 거를 그때 돼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미리 조금만 알아봤으면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고 그냥 제왕절개 하고 바로 단유약 먹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가슴이 막 불었다가 뭐 했다가 막 아팠다가 막 이런 게 그냥 너무 좀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내가 좀 너무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긴 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런 모성애 또 이런 것까지 막 연관이 되니까 내가 모유를 못 주는 게 너무 슬픈 거야. 내가 모유도 못 주고 슬픈 젖꼭지 증후군? 슬프게 뭐가 슬퍼? 애기 젖줘야지 막 이런 생각. 이게 너무 웃겨. 약간 자꾸 호르몬 지배하려 그래. 이런 나약한다. 줘야지 애기 젖. 약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너무 우울했던 것 같아. 다른 산모들은 다 모유수유 젖 주는데 나는 슬픈 젖꼭지 증후군 이렇게 정신이 나약해가지고 애기 쭈쭈도 못 주고 막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이렇게 출산처럼 미리 좀 공부하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때 돼가지고 유두보호기 사고, 그때 돼가지고 유축기 사고, 그때 돼가지고 무슨 뭐 팩 사고, 뭐 어쩌고 사고 막 했던 게 너무.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제대로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약간 아쉽다. 네. 산후조리원에서 유축도 하지 말고 그냥 쉬었어야 돼. 근데 유축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우리 애기 또 분유 먹으면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 그리고 이거는 모유수유랑은 이제부터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그 조리원 가면은 모자동실을 하거든요? 근데 모자동실은 그냥 최소한만 하세요. 제가 이걸 또 왜 굳이 콕 집어서 얘기하냐면은 이 흐름이 있어. 나는 그 조리원 가기 전에 모자동실 그냥 최소한만 하고 새벽 유축 하지 마. 약간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면은 통유리로 애기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기도 보이지? 근데 선생님이 이제 1대1인 산후조리원은 없죠. 보통은 이제 뭐 2대1, 3대1, 많으면 4대1 이런 거죠. 이거는 뭐냐면 2대1은 선생님 1명에 애기 2명. 그럼 예를 들어서 애기가 8명이 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그 선생님이 4분이 계시는 거죠. 2대1 케어가 되게. 뭐 이런 건데 제가 있었던 데는 한 4대1? 3대1?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산후조리원을 그냥 예약을 했어. 그래서 보통 그랬는데 가면은 이제 우리 애기가 자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깨 있을 때는 애기들이 이렇게 속삭에 이렇게 결박돼가지고 천장을 이러고 막 입도 막 이래. 막 이러면서 천장을 본다? 근데 그걸 보면 애기가 엄마를 찾는 것 같아. 전혀 찾지 않습니다. 애기는 천장인지 내가 데려와서 내 얼굴을 보는지 몰라요. 애기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애기 그냥 깜깜해요. 그래서 애기 아무 생각 없어. 근데 너무 외로운 것 같아. 그리고 애기가 막 이렇게 선생님이 막 3대1 이럴 때 우리 애도 울고 나머지 애기 2명도 울고 이러면 우리 애기가 제일 크게 울지 않는 이상 우리 애기를 안 안아주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애기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막 안아줘. 좀만으로도 안아줘. 그럴 필요 없어. 괜히 우리 애기가 나약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산후조리원 가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뭐 이렇게 호르몬의 뭐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자꾸 상상력이 풍부해져. 애기가 막 엄마 이러면서 나를 찾는 것 같아. 전혀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자동실 시간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인데 그냥 이렇게 한 번씩만 하고 줘도 괜찮아요. 그 집에서 애기랑 이제 종일 계속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하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후조리원이. 그러니까 회복에만 집중을 하세요. 회복에만. 손가락 이렇게 마디 좀 이렇게 붙게 하고 손 마사지 이거 하고 족욕하고 그냥 회복을 최대한 좀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상상력이 자꾸 가동이 돼가지고 또 애기가 나를 찾는 것 같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모자동실 시간에만. 네, 이제 이상. 저의 이제 이런저런 그냥 소소한 팁이었습니다. 굳이 이제 유두보호기까지 차면서 모유 수유를 하려고 했던 거는 조금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런 거가 없더라고요, 영상이 많이. 그래서 저는 우선 너무 모유 수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모유 수유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그 산전 마사지 받으시는 분들은 가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체크 받으면서 모양이나 이런 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직수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모두 이제 출산 잘 하시고 애기도 예쁘게 건강하게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